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주말 동안에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다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조정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를 시사하는 고용보고서, 특히 비노 고용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미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단 1거래일 만에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시장 약화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에서 단 1거래일 만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다. 이런 기대로 바뀌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겁니다. 금융시장은 노동시장 약화와 더불어서 또 매파 성향인 쿠글러 연준 이사의 퇴임을 반영을 하면서 현재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94.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3차례 인하 관점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9월 이후로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쿠글러 이사의 후임을 지명할 계획이고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비둘기파적인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는 2억 2,3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고 무려 16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상품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상품에서 4억 400만 달러가 순유출이 일어났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에서는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의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강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솔라나와 XRP 중에서 XRP에 크게 또 순유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6.5%라고 하는 유의미한 수준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위스블록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관련된 지표들은 중립 구간을 유지를 했는데요. 5월 이후로 10%가량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앞서 두 군데나 있었는데 그 구간들에서도 계속해서 위험 수준은 낮은 구간을 유지를 했습니다. 즉 저위험 구간에서 100일 가까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의미한 조정 국면에서도 고위험 구간으로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수요가 받쳐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명목 수요 지표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리스크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가 반전되기보다는 꾸준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주체들이 매도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규모별로 봤을 때는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부터 고래 그리고 미국 기관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체들의 공통점은 바로 단기 보유자들이라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물량을 대거 던지는 주체들은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손실을 보면서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장기 보유자들이 이끌고 있다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일시적인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NUPL 지표가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매도 압력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추세 전환에 완전히 성공을 해야지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대규모 주체들과 소규모 주체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소규모 리테일 투자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은 의외로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크게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오히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였습니다. 즉 미국의 기관발 매도세들이 가격의 조정을 많이 유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했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음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가격 추세도 강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USDC의 거래소 유입액이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8억 2,600만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은 유동성 증가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암호화폐 매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유입된 이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현재 시장은 과거 사이클 패턴으로 봤을 때는 강세장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이 더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리스크 수용 심리가 더 커지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1.95, 1.99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1.73까지만 찍고 다시 조정 국면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낮은 수준에서 매도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현재 투자자들이 차익은 실현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일정 부분 매도하고 나갈 사람들은 많이 매도를 하고 나갔다라는 건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가 3차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반등세를 보였을 때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작년 대비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이 과거와 달라진 가장 중요한 국면들은 시장의 주체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국면들이 사실은 펀더멘털 상으로는 더 펀더멘털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2024년에 25,000 BTC 이상이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2025년은 아직까지도 8월인데도 21만 4천 개가 넘어서면서 2024년의 기록을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국면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 평균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국면들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3년에 4,900 BTC에서 2024년에는 21,000 BTC, 그리고 현재는 3만 BTC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당 평균 규모로 봤을 때도 2023년에는 162 BTC에서 현재는 1000 BTC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더 이상은 분산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대량 자본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월등하게 상승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포석이 깔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짚고 가겠습니다. 리플이 지원하는 보고서에서 전통금융, 그 중에서도 전통은행들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블록체인에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고 이 금융권의 임원들 90%가 2028년까지 블록체인은 전통금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황통에서 SEC가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려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CFTC가 크립토 스프린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적인 골자는 CFTC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CFTC 등록 선물 거래소에서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편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치는요, 제도권 내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향후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롤라인 팸 CFT 의장 대행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CFTC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혁신을 촉진해서 암호화폐 황금기를 열겠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SEC와 CFTC가 공격적으로 친암호화폐 행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는 시장 구조적인 법안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CFTC와 SEC의 관할권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온 월가의 자산운용사인 번스타인이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를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ECA 프로젝트가 해외로 의존했던 암호화폐 기업과 혁신을 미국으로 다시 되돌리고 창업 생태계를 제약했던 규제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계절적인 요인을 들어서 8월에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8월의 저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보유량을 2배로 늘리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 상으로 매도벽은 119K와 120K 그리고 125K에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벽은 110K에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110K 상단으로도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의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과 빨간색도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큰 규모 주체들은 매수세에 더 힘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주체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주문량은 매수세가 매도세 대비로 소폭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장이 바뀌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5K를 일시적으로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52평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추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22평선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22평선을 터치하고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상으로도 중립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평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22평선 상단을 회복을 해야 되고 RSI 상으로도 이평선 상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22평선을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에서 횡보 국면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축 구간을 지나서 큰 거래량과 함께 22평선을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고 변곡점을 돌파하는 그 구간을 중요한 돌파 매수 구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중심으로 롱 포지션은 113.4K에 밀집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은 115.9K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숏 포지션의 밀집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큰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큰 이슈가 적은 데다가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재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에 조정 이후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지만 추세 전환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9월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한 큰 변화들을 염두에 두고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